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슈앤톡 6.3 지방선거 특집 후보자 인터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를 만나서 지난 4년 구정평가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음, 이제 재선 도전하시는 겁니다. 네. 이번에 출마 선언을 좀 보니까 대덕의 변화는 이제 시작 이렇게 좀 강조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시민의 선택을 좀 받으셔야 될 텐데 한번 좀 이야기를 왜 우리 최충규 후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 선거를 나올 때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대덕에서 태어나서 평생 대덕구에서 주소 한 번을 안 옮기고 대덕구에서 살았는데 그러셨군요. 제가 2002년부터 의원 생활을 했지만 실제 구 행정을 담당해서 구청장 역할을 하면서 내 고향 대덕을 변화시키고 싶다, 발전시켜 보고 싶다라는 어떤 저만의 어떤 대덕의 비전에 대해서 그려보고 싶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저한테 4년을 맡겨 보시고 일을 제대로 하면 다음에 제가 다시 심판을 받을 때 그 일한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일을 약속을 안 지키고 일을 못했으면 저를 낙선시키십시오. 이렇게 제가 그러셨군요. 대덕구민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4년 일하면서 뭐 우린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제가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예. 11시에 잠을 잘 때까지 오직 대덕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를 지내고 1분 1초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임기 내에 끝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결과물을 돌출해냈고 공약 이행률이 대전시 5개 구청장 중에는 매년 SA 평가를 받아서 3년 연속 SA 평가를 받은 구청장은 유일한 구청장이었고 그리고 대덕구의 오래된 수건 아주 10년,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과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어찌됐든 제가 임기 중에 다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유치한 사업, 제가 4년 동안 유치한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은 미래의 대덕구의 먹거리인 거죠. 네. 청년의 일자리인 거죠. 대덕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한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저는 정말 내 고향 대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네.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대덕구의 가치를 높여서 구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짐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래도 4년 동안에 성과가 좀 여러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좀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하면 안 될까요?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대덕은 대전의 정신문화의 뿌리라고 합니다. 음. 역사를 따지면 960년 고려시대부터 해덕현이라는 대전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대덕구가. 지금은 대덕군으로 출발하고 대전시에 늦게 편입돼서 원도심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원도심도 안 해본 대덕구였습니다. 예. 사실 대전 광역시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많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따뜻한 공동체, 어려운 사람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의 실현이 제가 고향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을, 그런 동네 만들고 싶었는데 대덕구는 통합돌봄 전국 시범사업 자치구로 지정이 돼서 예. 3년 전부터 전국에서 많은 기초 지자체들이 대덕구에 통합돌봄 사업을 배우러 옵니다. 예. 이것이 바로 K돌봄 국가대표 자치구라는 닉네임을 얻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K돌봄 국가대표 자치구 하면 대덕구가 이렇게 딱 그렇게 뜨듯이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덕구에 살면 예. 안전하고 행복하 그래도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런 베이스는 이제 다 된 거죠. 예. 또 하나는 대덕구에 오래 묵었던 아까 과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는
연축 혁신도시가 있고 또 구청이 이전하면 지금 구청 자리가 만약에 그대로 이전하면 한 3년 정도 네. 공백기가 있는데 여기가 전국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대덕구 오정동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예. 구청이 이전하자마자 바로 철거하고 그 시범사업지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우리 대전시나 대덕구로 보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 거기에 한 2,050억 정도의 투자가 거의 확정된 거죠. 국비, 기금, 시비, 이거 민자 이것이 투자되는데 거의 국비하고 기금 사업하고 시비가 대규모로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틀을 마련했고 북부 지역으로 보면 대덕구의 가장 북쪽인 신탄진 지역은 늘 네. 왜 우리는 공항 갈 때, 왜 우리는 서울 갈 때 남쪽으로 와서 복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공항버스를 타고 다시 또 북쪽으로 가는 예, 이런 그럴 수 시간적인 있군요. 낭비, 경제적인 어. 낭비를 수십 년 동안 왜 이렇게 살해야 예. 되냐는 어떤 대단히 아쉬운 음. 그런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음. 정말 이것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 노력하니까 설득을 하니까 이해를 시키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신탄진 역전에서 공항버스, 신탄진 역전에서 서울 강남 고속버스 이것이 개통이 작년에 5월 달에 돼서 지금은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도 이제 신탄진이 대전에 오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도 편하게 이렇게 어떤 교통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후보님. 그래도 아직 대덕구가 좀 발전 속도가 좀 느린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전문은 아니지만 일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현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예.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전시 5개구 중에 아까 제가 대덕구는 원도심도 안 해봤다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예. 우리 대덕구는 대덕군이었습니다. 그렇죠. 대덕군 중에서도 전체 대덕군이 대덕구가 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해덕면, 북면이 신탄진입니다. 그 두 개의 면만 떼서 자치구 대덕구를 만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전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해덕면, 북면은 신탄진읍 예. 이 어느 날 자치구 대덕구로 출범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덕면이었던 지역 중에는 아직도 용전동은 옛날에 해덕면 용전이었습니다. 거기 복합 터미널이 예. 거기는 또 대덕구도 아니에요 지금. 다 모든 해덕면이 다 대덕구로 편입이 됐는데 용전리는 용전동 개발이 된 용전동은 또 대덕구도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대전에 필요한 도시 기능으로 필요한 생활 SOC 시설이 대덕구는 전무하게 대덕구로 출범을 한 거죠. 예. 동구와 중구를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동구와 중구는 역전과 옛날 구청 중심에 우리가 대덕구에서 옛날에는 시내 가면 동구와 중구를 가는 게 시내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0년 전에 둔산이 개발되며 서구가 대형 신도시로 개발이 된 거죠. 네. 또 유성은 훨씬 대덕구보다 인구도 적었지만 면적은 2.5배입니다. 예. 면적이 2.5배인데 대전시에서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용지를 찾는데 가용용지가 유성에는 예. 여기저기 다 들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하기가 대단히 좋고 신도시 만들기가 대단히 좋아서 주택 공급지로 어떤 새로운 사업 공급지로 유성이 다 선택이 된 거죠. 예. 그러면 대덕은 왜 선택이 못 됐냐? 대덕의 60%가 그린벨트입니다. 예. 대덕구 면적에. 예. 그리고 대덕구의 가장 중요한 땅 대덕산업단지와 대전산업단지가 이미 대덕군 시절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운데 지역 가장 중요한 땅 가운데 지역은 고속도로 국철이 대덕구를 동서로 갈라놨습니다. 대덕구는 무슨 사업을 대전시나 국가에서 어디다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으면 할
땅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예. 이런 것밖에 할 가용 용지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 개발이 동구, 중구보다도 다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군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죠. 음.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대덕구가 그냥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대덕구는 없네, 무엇이 대덕구는 없네 이렇게 따지면 대덕구는 태생적으로 어떤 자식은 부모한테 집을 사갖고 결혼을 시켰는데 우리는 월세로 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어째 같이 비교하는가라는 예. 측면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탄만하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것이 예.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나 대전시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 바라봐주고 제가 시장과 5개 구청장, 시의 국장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늘 회의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말로 균형 발전, 말로 동서교육격차 이야기하지 마라. 실행을 해라. 그것은 국가로 보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예. 대전광역시 교육의 어떤 균형 발전과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예. 시장과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지 가장 리더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하지 이것이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기 식으로 사람 있는 데는 더 주고 사람 없으면 덜 주고 예. 이렇게 해서는 균형 발전은 그냥 구두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정말 만나는 지도자들마다 제가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예. 균형 발전의 기간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지도자의 결단으로 이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결단해서 하면 실행하면 되는 거다. 예. 지금 대덕구가 외부에서 언론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언론인들이 대덕구가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가? 과거보다 그냥 과거에는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있었는데 1년에 시장이 대덕구에 오는 게 겨우 공식적인 행사 두세 번밖에 안 오는데 당신들 여기 와서 밥 먹고 술 먹고 회의하고 참석하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어려운데 가봤냐? 가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때는 분하기도 해요. 그랬군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지방자치 95년부터 민선 1기 때부터 30년이 지났는데 예. 아직도 균형 발전 타령을 하고 있나? 이것은 왜 그런가? 지도자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리고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시청의 간부들이 대덕구에 몇 명이 살까요? 시청의 간부들이 다 어디 살게요? 어디 삽니까? 세종시, 유성구, 서구 여기 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은 관심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살지 않는 곳은 알지를 못합니다. 예. 와봤어야 알죠. 알아야 속된 말로 면장을 하죠.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회의 때 요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대덕구에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러도 와보고 대덕구민이 어떻게 사는지 와서 환경을 보시라. 네. 그러면서 대덕구에 대한 정책을 구청하고 합의해서 만들자. 예. 이렇게 제가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있어서요. 좀 질문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요. 그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 있다면 좀 그걸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구민들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은 기본적으로는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예.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게 저희 기본적인 그 공약입니다. 예. 어르신 인구 비율이 중구가 24%를 넘었고 동구가 24%고 대덕구가 23%를 넘었습니다. 예. 서구 유성구는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죠. 그런데 저는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예, 하시죠. 왜 유성은 우리보다 한 10% 이상 젊은 도시고 대덕구는 10% 이상 노령 도시인데 왜 24년 말에 합계 출생률이 대덕구가 1등을 했을까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1등한 겁니다. 예. 왜 대덕구가 그동안 민선 7기까지 자살률이 1등이었는데 왜 제가 민선 8기 때 24년 말 기준으로 자살률이 꼴찌가 됐을까요? 이게 한 번에 됐을까요? 어떤 거죠? 노력 없이 됐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어려운 사람을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주지 않았다면 이 자살률 낮아지고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었겠나요? 예. 이런 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따뜻한 공동체다. 네. 따뜻한 공동체로 가는 시발점을 디뎠다. 이게 음. 바로 수치로 나타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런 복지 부분,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도시 이것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내가 주거 환경이, 교육 환경이, 보육 환경이 여기가 좋더라.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제가 중점을 뒀던 게 보육 환경입니다. 네. 보육 환경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 대상을 연이어서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유보 통합이 되면서 평가를 받았는데 예.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같은 좀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보육 부분만 평가했을 때 대상을 연거푸 받고 보육과 교육이 통합돼서 유치원 어린이 통합됐을 때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예. 그럼 그건 어떤 그렇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과 국민들과 우리 모두 합심해서 예. 보육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 흔적이 아닌가. 또 우리가 지금 유치한 사업이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콤팩트 시티, 예. 스마트 시티, 디지털 시티가 제 3대 공약 정책인데 그것이 대전의 가장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보자. 예. 대전의 약점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운데로 동서를 분절시키는 철도가 지나갔어요. 예. 이거는 동서를 정말 단절시키는 거죠. 고속도로가 지나갔어요. 이것을 철도역을 우리는 약점을 강점으로 네. 만들어서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 보자. 콤팩트 시티란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집약해서 우리가 그 도시 작은 도시 안에 그 안에서 모든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 30분 안에 대덕구의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남부, 중부, 북부의 거점별로 역전 주변으로 만들자. 그게 신타진역 주변, 또 우리 조차장역 주변, 그리고 혁신도시 예. 그 해덕역 주변 이렇게 해서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 바로 거점별로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심 속의 도시 이것을 만들어서 네. 우리 대덕의 기능을 스마트화 해보고 네. 디지털로 해보자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사실은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상대 후보인 김찬술 후보가 있습니다. 그 본인 우리 최충기 후보와의 차별점을과 함께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왜 저를 선택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김찬술 후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대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대덕인에 대해서 잘한다면 저보다 김찬술 후보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예. 왜? 제 고향이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누군가를 뭐 최충규, 김찬수를 떠나서 둘 중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사. 우리는 정치꾼을 뽑는 게 아니라 일꾼을 이번엔 잘 뽑아야 되는데 왜? 대덕구는 너무 할 일이 많고 아까 예. 저희 사회자 말씀하신 예. 것처럼 대덕구는 지금 경쟁을 지금 열심히 해서 어깨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 될 시기입니다. 예. 지금 그러한 변화의 발전의 악셀이 지금 밟고 있는데 이 악셀에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악셀을 더 밟을 것인가 예. 이런 의미에서는 일을 잘할 수 있고 일을 해내는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리고 대덕을 누구보다 잘하는 이런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덕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했으면 좋겠나. 그러면 지난 4년간의 평가에서 아까도 TV 토론할 때 예. 우리 상대 후보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덕구 산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래요. 산단이 옛날에 많이 활성화될 때 450개의 기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15,000명의 종업원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규모의 산단인데 거기는 3,500개의 산단이 예. 활성화돼 있고 종업원이 25,000명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산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스마트 산단이 아니라 그린 산단이 아니고 심지어는 문화 예술 산단으로 더 승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아직 많이 알겠습니다. 좀 미숙하구나 예.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와 함께 대덕구의 현안과 미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덕구의 다음 4년을 누가 이끌지 시민들의 선택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과 철학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톡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